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을 겨냥한 인천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배준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일찌감치 총선을 위한 전열을 다듬고 있습니다. 인천시 역시 이행숙 정무부시장이 사퇴를 예고한 가운데 유정복 시장 측근들이 대거 총선 출마를 위한 몸풀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모드로 이동하는 지역 정치권의 동향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한동식 기호일보 부국장과 이도형 청운대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에 일단 상황을 좀 간단히 좀 설명해 드렸고, 먼저 인천의 지역구 변화, 또 내년 총선에 선거구 변화가 있을 것인지, 또 어떤 형태로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간단히 먼저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현재 인천의 의석수가 13석인데요. 14석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만약 실제 의석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서구 갑을에서 갑을병으로 세 자리로 의석수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가정, 성남, 가자동이 이제 갑 지역으로, 그리고 청라 지역이 을, 예. 검단 지역이 병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의석수 증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인천의 의석수가 13석에서 14석으로 늘어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으로 해서 탈당이 이루어진 지역들입니다. 부평, 갑, 남동, 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법원의 1심 판결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결 내용에 따라서 복당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또 유죄 취지의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정상적인 공천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얼굴, 뉴페이스가 등장해서 공천 과정에 많은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고 있는 소식들 위주로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행숙 인천 정무부시장이 이제 사퇴를 예고했다. 자, 이 기사가 최근의 일입니다. 네. 지금 이제 어느 지역에 또 어떤 방향을 염두에 두고 사퇴를 예고한 걸까요? 네, 이행숙 문화복지 정무부시장이 얼마 전 국민의힘 서구 갑 지역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당협위원장. 근데 이 지역은 원래 이행숙 정무부시장이 활동했던 지역이 아니고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죠. 그렇죠. 그 지역을 맡아서 하겠다 했는데요. 일단 공무원법에 따라서 이 당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달 말 이 사태가 예고돼 있는데요. 갑 지역을 청라국제도시나 검단 신도시처럼 이 활력이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요, 이행숙 정무부시장 참 부침이 많은 그런 정신입니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 첫 출마를 했었습니다. 서구 을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과정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였죠. 사회부총리가 연수에서 넘어오면서 후보 사퇴를 하게 됐는데, 당시 선거운동을 하면서 왼쪽 두 번째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잘 21대 총선에 나섰을 때도요, 잘 준비되는 줄 알았는데 이 앵커 출신인 박종진 후보가 전략 공천되면서 또 한 번 눈물을 삼게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총선 나가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서구의 똑순이로 알려진 이행숙 부시장이 이번엔 국회에 입성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때문이었겠죠. 지난해 유정복 시장이 시장에 취임하면서 정무부시장 이행숙 현 정무부시장을 임명하면서 다들 이런 이야기를 앞서 하지 않았습니까?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지금 불과 이제 최근의 일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런 고민을 했다고 보세요? 이행숙 부시장은 기본 목적이 국회에 입성하는 게 본인의 희망 사항이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행숙 부시장이 당협위원장 출신이고요. 또 과거에 총선에 도전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 임명 당시부터 어떻게 보면 스펙 관리가 되는 거죠. 임명 당시부터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았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된 총선 자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취임한 지가 지금 1년이 다 된 상황이고요. 현재 국민의힘에서 당협위원장 인천 지역 세 곳에 공모 절차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행숙 부시장의 사퇴 그리고 총선 줄만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기존에 자신의 지역이었던 검단 지역이 아니라 을 지역이 아니라 갑 지역으로 이번에 옮겨서 당협위원장 공모에 응했는데요. 아무래도 원도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가자 지역이 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점이 좀 고려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정복 시장 주변에 이번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측근들이 또 대거 있다. 이런 이야기 지금 상당히 궁금함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유정복 시장 취임과 함께 많은 이 정무직 공무원들이 인천시에 들어와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행숙 문화복지 정무부시장을 포함해서 4-5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좀 꼽을 수 있는 게요. 조용균 인천시 정무수석이 먼저 이 부분은 이행숙 정무부시장 사퇴와 함께 후임으로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내년 총선을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정무부시장에 임명되더라도요.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기껏해야 정무부시장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5개월 정도밖에 일할 수 없어서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전 SBS 아나운서를 지낸 이 손범규 인천시 홍보특보도 지금 그 활동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지금 남동갑 출마를 거론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인천시 대변인 고주령 대변인도 얼마 전 송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도 출마를 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송도 쪽보다는 남동구 쪽으로 좀 방향을 잡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민선 8기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박병일 정책 수석도 거론되고 있지만요. 지금 현재는 그 앞서 말씀드린 4명 정도로 압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보통 이제 선거 때가 다가오면 이런 이야기들이 또 이슈가 이제 반복이 되는데 궁금한 게 이렇게 정부 인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선거를 준비하는 그 이름들을 거론되는 이분들은 뭔가 더 공천을 받기 위해서 유리한 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불리한 걸까요? 그렇게 유리하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뭐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의지보다 이 당의 공천이 우선인데요. 내년 총선 만만치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면 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현재 정치 상황으로만 본다면 녹록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는 중량감도 있으면서 그리고 지역 구민들에게 먹히는 그야말로 당선 가능한 인물들 중심으로 배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중앙 차원의 이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내려올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데요. 이 부분도 자칫 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선택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인물난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요. 현재 거론되는 정무직 인사를 선택하는 데도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앙 여당에서 볼 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무직 공무원들이 체급이 그렇게 무게감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년에 공천받을 인사는 많아야 1-2명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제 이름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지만 뭐 사직 의사를 이렇게 밝힌 경우도 있고 대부분 아직은 좀 미루고 있는데 그걸 결정하는 시점 뭐 이런 배경에 대한 계속 눈치 싸움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텐데 언제까지 좀 늦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뭐 법적으로는 뭐 공직시한 사퇴 기한이 90일 전까지 사퇴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공천 절차가 진행할 경우에는 뭐 하루라도 빨리 가서 이름을 알리거나 뭐 당원을 모집해서 경선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움직이면 되는 거지 그 이상 할 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행숙 부시장도 자기 입으로 직접적으로 사퇴를 예고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예측하고 그럴 것이다. 당협위원장에 공모했으니까 뭐 사퇴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언론에 나온 거지 본인 스스로 언제까지 사퇴하겠다라고 하진 않았다는 건데요.
현직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공천 지금 공천이 아니죠. 지금 당협위원장 공모 면접 과정이기 예.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들과 차별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예.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협위원장 공모 절차 그리고 면접이 진행될 때까지는 굳이 부시장직을 던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시장직에 충실해서 자기 본 직분에 닿으면 되는 거고요. 그 기간이 당초에는 17, 18, 19일에 면접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예. 국힘의 이런 당협위원장 절차가 연기가 되면서 한 일주 정도 수년이 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기 예. 때문에 뭐 다소 늦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면접을 마치고 조만간 결과가 발표되는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는 자연스럽게 교통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총선 때 되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분들이 이제 중량급 인사들인데 박남춘 전 인천시장 총선에 출마할 거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죠. 지금 남동을의 윤관석 의원이 탈당 이후에 다음 총선에 대한 아직 불확실 상황에서 이제 같이 언급되는 게 바로 박남춘 전 인천시장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떤 형태로 지금 현장에서는 듣고 계십니까? 네, 이 내년 총선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예. 분, 이 바로 박남춘 인천시장인데요. 이미 언론에서도 뭐 나왔듯이 박남춘 전 인천시장 행보가 좀 빨라지고 있는 게 예. 사실입니다. 당 입장에서도 뭐 재선 국회의원에다가 인천시장을 지낸 그야말로 이제 중량감 있는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라서 총선에 가만둘 리 없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고려할 수 있는 지역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천에 13개 지역구 가운데 11곳이 민주당에서 장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2곳 역시 당 소속 의원들이 후보들이 지금 이미 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딱 꼽을 수 있는 곳이 돈봉투 사건으로 지금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의원 지역구인 남동을 이 지역구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윤관석 의원이 내년 총선 출마를 고집할 수 있습니다. 이 당내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엔 예. 지금 이미 뭐 혹시 옥중 구속이 되더라도 옥중 출마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잘못하면요 자칫 민주당 입장, 그러니까 또 정의당에서 지금 이제 대표를 지내고 있는 배진교 남동구청장 출신의 배진교 의원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도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칫 국민의힘에 어부지리로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을 지역이 쉽지 않고요. 또 한 곳 지목할 수 있는 곳이 서구. 인구 60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역구 한 곳 신설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알려진 바로는 지역구 한 곳 신설은 어려울 것이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 이 자리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남동에서 지금 민주당 쪽 인사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국민의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우선 남동갑은 유정복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공석이 된 예. 당협위원장 지금 공모 절차에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선 눈에 띄는 인사가 과거 부평을에 출마했던 이현웅 예. 변호사가 지금 당협위원장 공모에 응모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는데 유 시장의 홍보특보죠. 손범규 전 아나운서가 남동갑 지금 공석인 지금 뭐 당협위원장에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추후에 총선에 출마할 자원으로 지금 한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동을의 경우는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복 전 의원이 지금 출마 채비를 하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 박병일 의원의 출마 가능성을 얘기를 좀 낮게 보셨는데요. 지금 박병일 전 초대 비서실장이죠. 정책 수석이 남동을의 출마 가능성이 계속 꾸준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동구가 민주당 강세 예.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윤관석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만은 3선을 했고 또 남동갑에는 또 맹성규 의원이 재선 아니겠습니까? 앞서 부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동구 국힘에서 지금 후보군들이 지금 열심히 뛴다고 공천 경쟁에 아니면은 당협위원장 밭을 다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앞서 말한 변수들 저는 옥중 출마까지는 지금 사실 생각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앞서 말한 배진교 의원의 변수는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 쉽지만은 않은 지역이 바로 남동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뭐 윤관석 의원 말고도 이성만 의원의 탈당 지역, 이 부평갑선거구도 사실 관심사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오르내리는 인사들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을 거쳐서 재선 부평구청장을 지냈는데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총선 당시에는 당내 경선에서 이성만 의원에게 탈락하면서 이 출마 자체가 봉쇄됐었는데 이번에는 서력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지만 이 나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68세인데요. 또 신은호 전 인천시 의장도 지금 거론되고 있지만 역시 69세의 나이가 지금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뚜렷한 후보가 없을 바에는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안정적으로 구정을 이끌어온 이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공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구청장 차출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차준택 후보에 아깝게 진 유재홍 전 인천시의원 그리고 조용균 인천시 정무특보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끼리의 경선이 치러질지 아니면 전략 공천이 이뤄질지는 이 부분도 좀 더 두고 봐야 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죠. 뭐 두고두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새로 나온 대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재명 당대표는 계양구에서 다시 출마할까요? 출마하겠죠. 네. 이재명 대표가 있는 이 계양을 지역 참 다양한 얘기가 쏟아지고 있고 그 얘기의 중심이 이재명 대표 내년에 총선에 출마할 거냐 말 것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대표적인 얘기가 이 계양을 지역구를 이 측근인 연수갑의 이 박찬대 의원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출마를 포기한다. 그리고 총선에만 집중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야말로 택도 없는 얘기고요. 상식적으로 이 대표가 출마를 포기하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안팎에서는 한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서 이 대표 사퇴를 전제한 이 질서 있는 퇴진론이 거론됐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모두 폐기된 상태이고요. 사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이 불체포 특권 이 포기를 선언하면서 이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는 물론이고요. 후쿠시마 오염수와 민생 이슈를 내걸고 이 본인의 건재를 과시하면서 이재명 깃발로 내년 총선에 나서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요. 총선을 이끄는 상황에서 이 안정적인 계양구를 놔두고 이 험지를 출마한다는 것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고요. 당에서도 용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계양구 출마 변함이 없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은 소설 아니냐 소설 같습니다. 두 분께 한 30초씩 좀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남은 기간 총선의 화두 또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가장 큰 거는 뭐 윤석열 정권의 정권 안정론이냐 아니면은 뭐 정권 심판론이냐로 귀결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거를 끌어올려서 총선에 불쏘시개로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총선이 8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뭐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인천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다소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윤석열 정권 여당에서 좀 더 분발을 해야만 어느 정도 맞불을 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선거 여당 입장에서는 여대 야소, 야대 여소죠. 야대 여소의 현 국회 상황을 뒤집어야 한다는 게 그 절체절명한 과제고요. 야당 입장에서도 현 상황을 유지하는 현재의 여소 야대 상황을 유지해야만 나름대로 차기 정권 재탈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 선거는 그야말로 심판론. 여당은 야당 심판론이고 야당은 정권 심판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그 선거 총선의 변수는 뭐 워낙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대통령 리스크를 포함해서 뭐 다양하게 있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아마 그 여당 의원들뿐 아니라 그 내각 자체가 전체적인 우리 말년병장이 낙엽을 조심스럽게 낙엽도 밟는 것처럼 그러한 자세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야당 역시 다양한 이 리스크를 대비하는 그런 부분으로 조심스럽게 총선을 준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